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CSS3 배경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시킨 후에 오늘 폴더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에 폴더 열기 해서 저는 오늘 폴더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이 폴더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좌측에 오늘 폴더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 안에 img 폴더와 css 폴더를 미리 만들어 두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 이미지와 텍스트 파일은 여러분들이 우리 인터넷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모두 img 폴더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은 여기 밖에 그냥 두시면은 되겠죠. 이렇게 수업 준비가 되시면은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배경 스타일에 대해서 해보겠다고 했죠. 먼저 바깥에 오늘 폴더의 바깥에 bg.html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느낌표 탭 눌러서 HTML5 기본 코드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게 하시고요. 랭귀지 코로 바꾸시고 타이틀은 배경 스타일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바디와 바디에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우리 div 상자 하나만 넣고요. 네, 텍스트를 넣겠습니다. 자, 저장. 자, 이제 CSS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링크, 하이퍼링크 주소를 해당 문서에서 봤을 때 CSS 문서는 CSS 폴더 아래에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만들면 되죠. 한 1분 후에 bg.css 라고 만들 거고요. 자, 요거 나머지 필요한 값들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장하시고요. CSS에다가 CSS에 지금 이 파일이 여기 CSS 밑에 들어갔네요. 밖으로 꺼내겠습니다. CSS 밑에 새 파일을 만들고 bg.css라고 파일을 만들면 bg.css가 함께 열리죠. bg.html, bg.css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선택자 바디 해서요. 바디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블루 값을 네, 라이트 블루를 넣고 저장한 다음에 HTML 파일로 와서 Alt L5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크롬에서 실행이 되면서 HTML에 CSS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요, CSS에서 배경을 정의하는 것은 여기 콘텐츠에는 필요 없고 내용이랑은 상관은 없지만 디자인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아이들은 CSS에서 배경으로 넣는 거예요. 이미지가 됐든 컬러가 됐든. 그래서 배경 스타일이라는 텍스트는 우리가 필요한 HTML 콘텐츠지만 바디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배경 컬러는 실제로 콘텐츠의 정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CSS에서 배경은 거의 다 여러분들이 넣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 백그라운드 컬러 지금 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속성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컬러 바꿀 수 있죠. 자, 컬러는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특정 고유 명사를 넣어도 되고요. 16진수 값을 넣어도 되죠. 이런 식으로 넣으시거나 이렇게 하면 RGB니까 그린이 나오겠죠. 이렇게 넣거나 16진수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RGB 값에서 RGB 레드를 한 20, 그 다음에 그린을 20, 블루를 20 이렇게 넣겠다. 무슨 컬러가 나올까요? 굉장히 진한 컬러가 나오네요. 3개를 다 섞으니까.
RGB 블루를 빼볼까요? 네,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255 이렇게 그린을 조금 더 섞으니까 주황색으로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RGB 값을 조정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RGB 값을 원하는 색상을 찍으면 그 색상 피커에서 RGB 값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 아이들을 갖다가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니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색상 피커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RGB 값을 임의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찍어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지금 제가 선택자를 바디를 넣었기 때문에 문서에 전체적인 바디 컬러가 다 백그라운드 컬러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바디 말고 바디 안에 있는 이 디브에다가도 똑같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으실 수 있어요. 선택자만 디브로 놓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넣어서 RGB 값에서 지금 요걸로 들어갔는데 여기 마우스 가져가면 다른 컬러 넣으실 수 있잖아요. 구분이 되는 컬러를 선택하고 네. 저장한 후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디브 배경 스타일이라는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디브 요소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백그라운드 컬러 다음에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 URL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표 한 다음에 이 CSS 문서에서 봤을 때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 경로를 적어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 폴더 안에는 CSS 파일 하나밖에 없죠. 밖으로 한번 나가야 되죠. 밖으로 한번 나가서 나왔어요. IMG로 들어가면 IMG 안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래서 umon.jpg다 이렇게 넣으시면 네, 저장하고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바디에 여러분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죠? 저는 하나만 넣었지만 배경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좌우 상하로 반복되게 배열이 됩니다. 작은 이미지로 바꿔보면은 상하로도 반복되는 게 보이겠죠? 여러분 여기 logo.jpg가 있어요. 이걸 한번 넣어보시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백그라운드 이미지예요. 반복되는 건 너무 싫어요. 하나만 넣고 싶어요 할 때는 백그라운드 리핏을 씁니다. 리핏을 리핏을 써주시면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반복시켜주지 않고 좌측 상단에 하나만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 말고요. 리핏 여기 밑에 나오죠? X 뭐겠어요? 네, 한 줄로 옆으로만 쭉 반복시켜 주고요. 리핏 Y 해주면 아래로 반복이 됩니다. 리핏 하면 반복되지 않고 한 개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게 백그라운드 리핏이에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 기본 사이즈는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대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내가 사이즈를 임의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이즈가 저렇게 돼 있는데 얘를 한번 100%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가로가 콘텐츠에 맞춰지면서 100% 유동성 있게 백그라운드가 조정이 되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이렇게 퍼센트로 맞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픽셀로 맞출 수도 있어요. 500픽셀이다 하면 이렇게 고정된 픽셀 값으로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백그라운드 사이즈에 픽셀 들어가고 퍼센트 들어가고 또 여기서 값을 500픽셀, 500픽셀 이렇게 두 개를 넣잖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 값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퍼센트도 마찬가지고요. 한 개만 넣으면 기본적으로 가로 값을 적용시켜 주고 세로 값은 자동으로 배율 조절이 됩니다. 이게 백그라운드 사이즈예요.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에는 숫자를 넣을 수도 있지만 커버나 콘테인이라는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div 상자에다가 한번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URL 해서 한 단계 올라가서 img 밑에 음원.jpg를 넣을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네, 이렇게 들어가죠. 옆으로 쭉 반복이 되죠. 자, div의 하이트가 콘텐츠 들어가 있는 양만큼만 하이트는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한 줄만 그냥 표현이 되는 거죠. 배경은 콘텐츠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경을 아무리 큰 걸 넣은들 이 배경을 넣은 이 div 상자의 하이트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억지로 늘려줄게요. 그래서 위드 값을 한 600픽셀로 놓고요. 하이트 값을 한 800픽셀 이렇게 div 상자의 위드 하이트를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위드 하이트가 지정됐죠? 지정됐고 원래 이미지보다 지금 약간 오른쪽이 지금 잘렸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사이즈를 특정 값을 위해선 더 쓰는데요. 지금은 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커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시면 div 상자에 자동으로 사이즈가 맞춰져서 꽉 차게 되는 값이 커버 값이에요. div 상자에 해당 요소의 사이즈대로 자동으로 조정이 돼서 꽉 차게 되는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커버다. 그러면 커버 말고 얘는 주석 처리하고요. 컨테이너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컨테인이라는 값을 넣고 확인을 해보면 어때요? 컨테인은 가로는 꽉 차는데 세로에서 반복이 되죠. 세로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무조건 컨테인은 가로 세로 다 무조건 컨테인은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해당 요소의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확대하거나 축소. 지금 이거는 가로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요만큼을 냈더니 세로는 부족해서 밑에 반복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커버와 컨테인의 차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커버로 놨을 때는
보세요. 사실은 여기 옆에 배경 이미지의 이 옆부분이 잘렸어요. 잘렸는데 왜 잘렸냐면 세로를 맞추기 위해서. 세로가 다 보여지면서 꽉 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옆부분을 자르고 일부분을 여기 가로는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요소가 있을 때 그 요소의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보이지 않고 그냥 한 개만 자동으로 보여주게 만들어요. 그런데 콘테이는 무조건 가로 세로를 다 보여줘야 돼요. 얘는. 그래서 가로를 다 보여주자니 세로가 지금 공간이 더 남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된 이미지가 따라 올라오게 되는 거죠. 두 개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기억해 두실 건 이거예요. 커버를 훨씬 많이 쓴다. 이겁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에 커버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콘테이는 사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커버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조절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위에서요. 백그라운드 사이즈까지 했는데 이제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좀 많죠? 이게 다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값은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위치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은 원래 여기는 이제 수평 위치, 수직 위치 이렇게 써서 넣어요. 이렇게 넣는데 수평 위치는 레프트,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되고요. 수직 위치 같은 경우는 위, 그러니까 탑, 아래, 바텀, 가운데, 센터 이 중에 하나를 써줘요. 그러면 기본 값은 뭐겠어요? 레프트의 탑이겠죠. 기본. 그럼 얘를요 라이트로 바꿔볼게요. 라이트의 탑 하시면 보이시죠? 지금은 바디에 들어가 있는 로고 배경 이미지의 포지션을 바꿔본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 탑으로 가죠. 얘를요 라이트 바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없어졌어요. 여기가 있죠. 이렇게 콘텐츠의 가장 아래에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뭐 레프트, 라이트, 탑, 센터, 센터 해볼까요? 센터라고 두시면은 이렇게 나는 하나 값만 넣었는데 하나 값만 넣었을 때는요. 이게 가로 위치, 세로 위치를 전부 다 센터로 놓으라는 거구나. 이거랑 똑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센터를 놓으시면은 해당 콘텐츠의 가운데에 배경이 위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숫자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100픽셀, 100픽셀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있을 거예요. 더 보이게 500픽셀, 100픽셀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 왼쪽 끝에서 왼쪽 모서리가 가로 500픽셀, 세로 100픽셀 내려와서 이렇게 배경 이미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퍼센트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10% 이렇게 넣으시면 보이지 않죠? 50%를 한번 할까요? 여기에 있을 테니까 안 보일 거예요. 50%, 50%.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중앙으로 오는 값도 얘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퍼센트, 픽셀,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센터, 탑, 바텀, 센터 같은 값으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속성은요, 지금 이렇게 쭉 길게 느려뜨려 썼잖아요. 이 아이를 그냥 한 줄로 통합 속성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냥 백그라운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백그라운드 쓰시고 뭐 URL 이거 그대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한 칸 띄우고 no repeat 이렇게 쓰고 50% 5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자, 이 아이들을 주석 처리하고요. 확인해 보면 네, 보이시죠? 이렇게 사이즈는 제가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원본 사이즈 나오죠. 사이즈 한번 정의해 볼까요? 여기에다가 500픽셀 이렇게 뭔가 지금 순서가 안 맞나 봐요. 네. 이렇게 되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보이지가 않죠. 여기 주석 밑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도 안 되네요. 백그라운드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까요? 또 주석 처리하고 그랬을 때 들어가네요. 한꺼번에 넣었을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도 이렇게 같이 넣어 주셔야지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통합 속성으로 한꺼번에 한 줄로 그냥 쭉 쓰실 수 있어요. 이게 백그라운드 속성입니다.